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요리의 이론 및 실습 3주차 이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요리 중에 한 가지인 초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일본 요리의 기본 다시 뽑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밥이라는 건 일본 요리에서 사시미와 같이 아주 대표적인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시의 기원은 어패류와 새우 등을 염장을 하여 자연스럽게 발효를 해서 신맛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초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초였는데 그 후로 많은 변천을 통해서 밥에다가 배합초를 따로 비벼서 간단하게 손으로 지어 먹을 수 있는 니기리 서시가 탄생하여서 현재에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니기리 서시는 뭐냐 하면은 그냥 손으로 초밥을 지었다 해서 니기리 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서시점에 파는 생선 초밥을 니기리 서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밥에는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체적으로 관동 지역과 관서 지역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관동식 서시는 에도마의 서시라 해서 이런 그 여러 종류의 서시가 있고, 그리고 관서식 서시는 가미카타 서시라 해서 크게 두 가지의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에도마의 서시를 알아보게 되면은 서시의 종류로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니기리 서시, 그리고 치라시 서시, 노리마키 서시, 후토마키 서시, 테마키 서시, 이나리 서시, 이렇게 크게 여러 종류들의 서시가 있는데, 니기리 서시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생선을 밥 위에다가 고추냉이를 넣어서 지은 초밥을 니기리 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생선 초밥의 서시를 여러분들은 니기리 서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먹으로 잡은 주먹 초밥, 이렇게 니기리 서시는 크게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로 치라시 서시는 일본식 회덮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회덮밥 하면은 초고추장 양념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게 회덮밥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음식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일본식 회덮밥은 여러분들이 그 아래쪽 사진을 보듯이 가운데 쪽에 있는 사진이 치라시 서시입니다. 그래서 치라시 서시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셀프 초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기에다가 생선 밑에는 초밥밥을 한 공기 정도의 한 120g 정도의 초밥밥을 먼저 생선 밑에 깔고, 그 밥 위에다가 각종 생선을 갖다가 초밥 단의 크기 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가지런하고 예쁘게 담은 다음에 약간의 야채라든지, 그 다음에 날치알이라든지 연어알이라든지, 뭐 여기 위에 이제 예를 들어갖고 다시마키 같은 경우도 올려줘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제 고추냉이를
용기에다가 같이 가장자리에 담아서 제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손님들이 직접 조그마한 이제 그 앞사라 있죠, 앞사라 고자라라고 이제 일본 말로 그러는데, 조그마한 접시를 같이 곁들여 주면은 여기 있는 생선을, 자기가 좋아하는 생선 하나 접시에 담고, 그 다음에 밑에 깔려 있는 초밥밥을 초밥밥알 크기 정도 한 16g에서 20g 정도 이렇게 해서 생선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호에 맞을 정도의 와사비 양을 넣은 다음에 간장에서 찍어서 요렇게 먹으면은 찌라시 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찌라시 서시도 여기 이제 간동 지역에는 이렇게 생선 단에처럼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잘라주는데, 나중에 뒤쪽에 이제 그 간서 지역에 찌라시 서시를 알아보면 보통 이제 그쪽에는 이도길이라서 곱게 채를 많이 썰어 가지고 이렇게 바라바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뿌려 놓은 찌라시 서시가 관서 지역에는 좀 유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찌라시 서시는 일본식 초밥은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노리막기 서시. 노리막기 서시는 보통 속재료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박속, 이제 일본어로 간뼈라고 그래요. 간뼈를 한번 불려서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습 시간에도 김초밥 만드는 시간이 나중에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같이 만들어 보면 되는데, 요거 이제 박속을 한번 불려서 끓는 물에 데쳐내고 간장, 미림, 설탕 이렇게 해서 졸여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리막기 서시는 초밥김 크기를 반장으로 자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택가막기를 한번 말아봤잖아요. 그 택가막기 크기로 해서 안에다가 이제 박속만, 박속 간뼈 조림만 하나 넣어서 가늘게 만 다음에 보통 김초밥은 6쪽 정도 크기로 잘라서 제공을 하시면은 노리막기 서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후토막기. 후토막기는 아주 굵게 마른 김초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사진 아래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후토막기 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 밑에 있는 사진들은 참고로 전문적인 이제 저희들 호텔에서 판매하는 메뉴들입니다. 메뉴들. 그래서 그 메뉴들을 사진을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참고 자료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후토마키는 크게 마른 김밥이다. 그래서 소개 재료는 이제 밥은 똑같은 초밥밥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김 한 장을 세로로 펼쳐서 초밥밥을 갖다가 아래에 깐 다음에 이제 계란말이, 다시마키, 다마고 야끼라고도 하죠. 고 깔고, 그 다음에 오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간뼈, 박속조림, 그 다음에 새우, 뭐 이런 재료들을 넣어서 아주 굵게 이렇게 마른 초밥을 후토막기 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섯 번째로는 테마키 섯이라고 있습니다. 테마키 섯이는 손말이 초밥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콘막기라고도 해요. 아이스크림 콘처럼 이렇게 모양의 형태를 갖췄다 해서 외국인들은 콘막기로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손으로 말아서 김은 반장 크기로 잘라서, 그리고 왼손에 김을 넣고 초밥밥은 초밥밥 알 정도의 한 20g 정도를 깐 다음에 밥에다가
고추냉이를 바르고 재료는 이제 뭐 야채를 넣든 알을 넣든 뭐 참치를 넣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넣어서 꽃갈처럼 이렇게 살 45도로 돌려가면서 말면은 테마키 서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테마키 서시도 실습 시간에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리 서시. 이나리는 일본말로 그 유부라고 그래요. 유부. 그 유부라고 그러는데 유부를 초밥 지을 수 있는 만큼 이제 보통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유부가 이렇게 튀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을 잘라서 그리고 유부는 기름에 튀긴 두부입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이 유부도 간장, 설탕, 미림 뭐 이렇게 해서 졸이면 됩니다. 한번 졸여내서 그 다음에 졸여서 이 그 간장이나 미림 이렇게 양념이 되어 있으면은 물이 질퍽하면 안 되니까 그 졸연 어떤 그 유부를 또 완전히 손으로 꼭 짜서 수분이 최대한 없도록 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밥은 초밥밥에다가 이제 참깨라든지 검정깨 그리고 이제 그 우엉 같은 경우도 졸여서 시금치 같은 거 초밥밥에 믹스를 한 다음에 초밥 밥알 크기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유부에다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유부 초밥을 완성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동식 서시는 에도마의 서시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제 관서식 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카미카타 서시라 해서 관서 지역의 초밥.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그 관서식 초밥을 이렇게 알아보면은 이제 종류가 하코스시 그리고 사바스시, 후토마키, 다데마키 스시, 그리고 카미카타 스시, 무시 스시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간스 지역도 똑같은 니기리 서시도 있습니다. 니기리 서시가 있는데 이제 요 지역의 특성에 이제 맞는 서시들이 이제 특별한 서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학고 서시는 말 그대로 학고라는 것은 일본 말로 그냥 상자를 뜻합니다. 상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학고 서시는 어떻게 이제 만드냐 하면은 일본의 히노키 나무 있죠. 히노키 나무, 노송나무라고 하는데 그 노송나무를 가지고 일본에서는 많은 어떤 그 뭐 주걱이라든지 초밥을 시키는 초밥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막 여러 종류의 어떤 그 조리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하코스시는 이제 히노키 나무를 정사각으로 이렇게 탁 틀을 짜서 벽돌 이렇게 탁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상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리 전문용어로 그래서 여기 상자에다가 밑에 이제 받침을 놓는 어떤 그 받침대 틀이 있습니다. 거기다 밑에 깔고 초밥밥을 초밥 한 2cm 정도의 밥 두께로 이렇게 깐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고추냉이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생선을 뭐 여러 생선을 사용을 해도 되고 한 가지 생선을 사용을 해도 되고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뭐 아지라든지 그 다음에 새우라든지 뭐 여러 종류의 생선을 위에다 놓고 다시 블록 찍듯이 위에서 이렇게 꾹 눌러서 찍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찍어낸 다음에 이제 그 적당한 초밥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 사진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학고 서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접시에 담은 어떤 사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학고 서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바섯이, 사바는 일본말로 고등어예요. 고등어 초밥이다. 그래서 고등어는 이제 보통 이제 신선한 어떤 고등어를 이제 포를 뜬 다음에, 그리고 깨끗이 손질하고 뼈를 다 이제 가운데 가는 뼈도 가시도 다 이제 호네누끼라는 집게로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나서 소금을 아주 많이 듬뿍 이렇게 뿌려서 이제 보통 한 30분 정도 소금에 이렇게 절여놔요. 절여놨다가 한 30분 지나면은 흐르는 물에, 깨끗한 물에, 차가운 물에 한번 싹 씻어낸 다음에 다시 연한 식초물에 담궈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궈서 건진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고등어 스시는 이제 그 초밥을 씌었을 때 약간의 비린 맛이나 이런 이제 아지 같은 거는 제가 그 조금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초밥 위에다가 생강, 오롯이 생강 간 것을 이렇게 조금씩 같이 곁들여 올려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토마키. 앞에서 배운 내용과 동일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후토마키, 크게만 김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타데마키 섯이라는 거는 계란 있죠, 계란. 밑에 사진의 가운데 있는 섯인데, 요거는 이제 그 계란을 카스테라 식으로 이렇게 그 계란 그 팬에다가 구워서 낸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새우 같은 것도 갈아서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란에다가 이제 맛술이라든지 정종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이렇게 간을 해서 아주 두껍게 이렇게 카스테라 계란말이 정도로 구워서 낸 다음에 고기 저 뭐야 계란말이에다가 초밥밥을 넣고 고추냉이를 발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다대막기 섯이다. 이렇게 아래쪽 사진 가운데 있는 게 다대막기 섯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카미카타 스시, 이제 관서식 헤드밥을 카미카타 스시라고 그러죠. 밑에 내용에 있는 생선 종류를 비슷합니다. 앞에 배웠던 내용하고 여러 가지 생선을 위에 놓고, 위에 이제 계란 노란자 같은 걸 이렇게 체에 내려서 위에 뿌려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카미카타 스시는 이런 이것도 똑같은 일본식 회덮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시스시, 말 그대로 쪄낸 어떤 생선 같은 걸 초밥밥에 얹어서 만드는 스시가 무시스시다. 무시라는 건 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요리의 초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일본 요리의 기본적으로 뽑는 다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일본 요리의 기본적인 다시 뽑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할 때 항상 일본 요리에 국물 있는 요리를 만들 때는 1번 다시를 뽑는다. 그 1번 다시 뽑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어떤 그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본 다시 뽑는 거는 생수에다가 다시마 한쪽 넣고, 그리고 끓으면은 다시마를 건져낸 다음에, 그리고 갓소부시를 넣고 5분에서 10분 정도 경과하면은 그 1번 다시를 고운 보자기에 걸러서 사용하는 게 1번 다시다.
여러분들 몇 번이나 이렇게 같이 수업할 때 경험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 일본 요리의 기본 국물은 순간적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가소부시를 넣고 너무 오래 두면은 떫은 맛이라든지 나쁜 맛이 난다 해서 그 시간을 꼭 지키라고 말씀드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간동 요리는 맛이濃하기 때문에 기본 국물이 담백한 것이 어울리며 가다랑이 포만 가지고 맛을 낸다. 그래서 간동 지역에는 맛을 이제 가다랑 포만 가지고 옛날에는 냈다. 근데 지금은 크게 이제 뭐 간동 지역, 간서 지역이라 구분을 해서 간동 지역은 뭐 무조건 가다랑어 포만 이용을 해서 다시를 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보편화가 돼서 크게 이제 뭐 관동 지역이나 간서 요리에 대한 어떤 그런 구분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이런 구분을 두고 일본 요리가 특색이 있고 나눠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지, 반드시 뭐 어떻다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서 요리는 이제 맛이 담백하기 때문에 국물은 가다랑포와 다시마를 함께 사용해서 맛을 낸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를 내는데 기본적인 재료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다시 내는데 꼭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마하고 가소부시로만 가서 국물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메르치라든지 이제 그 다음에 포고버섯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뽑는 가다랑어포죠. 가소부시라고 그럽니다. 가소부시, 콤부는 이제 다시마죠. 그러니까 니보시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가소부시는 다시의 재료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일본 요리에 다시 뽑는 게 가소부시다. 그래서 사물에서 오래 걸쳐 잡는 것이 길이는 한 90cm 정도 가다랑으로 만든 것이 지방 함량이 적고 품질이 제일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마, 콤부는 일본 요리의 국물은 현재 가다랑이 포와 다시마의 혼합 국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두껍고 표면에 흰가루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흰가루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며 항상 이제 이 흰가루를 행주로 닦아내고 이제 다시를 뽑는다라고 몇 번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니보시는 메르치를 보고 일본말로 니보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메르치 다시, 멸치로 국물을 낸 국물은 감칠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본 다시 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 다시 내는 법은 국물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1반 다시와 2반 다시, 현재 3반 다시는 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일 처음에 뽑는 우리가 다시마 넣고 가소부시 넣어서 불 끄고 고온 보자기에 걸러낸 다시를 1번 다시라고 그런다. 그리고 2반 다시는 뭐냐? 그 우려낸 가소부시를 다시 차가운 물에 재사용을 한다. 재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차가운 물 넣고 가소부시 사용한 걸 다시 차가운 물తో 같이 끓입니다. 같이 끓여서 끓으면은 다시 고운 보자기에 걸러서 사용하면은 이게 니반다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다시를 뽑아서 어떤 음식들을 만드냐 하면은 보통 이제 완모노는 뭐냐 하면은 스이모노하고 거의 같은 개념인데 국이다. 국. 일본 요리에서 국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국물이다. 1번 다시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스이모노는 맑은 국이죠. 그러니까 음식이 예를 들어갖고 사시미나 이런 메인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아주 맑은 국물을 만드는데 일본 다시를 사용한다. 그리고 니모노는 이제 조림 요리예요. 조림 요리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일본 다시는 보통 국이라든지 맑은 국이라든지 니모노 조림 요리를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을 한다. 2번 다시는 이제 아무래도 맛 자체가 1번 다시보다 맑고 담백한 맛이 적기 때문에 된장국을 끓이는데 라든지 조림 요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국물 낼 때 주의할 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다시 국물 낼 때의 주의점은 가소부시의 맛 성분은 이노신산과 히스티딘이라는 어떤 이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아미노산의 맛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국물을 낸다는 것은 이 맛 성분만을 물속에서 추출하는 거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가소부시 맛이 국물에 추출되면 불필요한 맛이 우러난다. 또한 장시간 가열은 생선 특유의 비린내, 이게 너무 오래 끓이거나 너무 오래 두면은 이제 비린내가 나는 피페리틴과 트리메탈아민이라는 이 물질이 나와서 이 다시 국물 자체가 떫은 맛이나 산미가 이제 추출이 돼서 썩거나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수를 뺄 때 진하게 뺀다고 너무 오래 끓이면은 오히려 더 나쁜 맛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요리를 하는데 조미료를 사용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이 이제 조미료를 사용하는 순서는 헤이안 시대부터 소금과 식초, 술과 간장 등 4종류가 조미료로 이용되었으며 이것이 일본 음식 문화적으로 볼 때 일본의 조미료의 원점이 된다. 원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요리법에는 맛을 가할 때는 조미료 사용하는 순서가 일반적으로는 50온도. 50온도라는 거는 일본어에 50온도가 있어요. 50온도가 있는데 아이우에오 가키구개고 사시스세소 나니누네노 마미무메모 야유요 뭐 이렇게 50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행에 이제 사행은 사시서세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는 뭐냐면은 일본 말로 사또 설탕, 시는 예를 들어 식초, 스, 뭐 새, 소, 뭐 미소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변형되어 다르게 쓰기도 한다. 꼭 그 규칙을 지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 재료를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생선하고 야채하고 넣는 양념의 순서가 다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요리에 여기 나와 있죠. 채소의 맛을 낼 때는 설탕, 소금, 간장, 식초, 된장을 쓴다. 생선류 맛을 낼 때는 정종, 설탕, 소금, 식초, 간장 순으로 조미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일본 요리의 담는 법에 대해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